요즘에 가장 뜨거운 종목, 그러면 다 아실 겁니다. 엔비디아. 지난 22일 실적 발표 후에 4일 연속 랠리에서 주가가 $1,100를 돌파했습니다. 이미 많이 오른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미국의 투자 전문 매체 모틀리 풀은 향후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면서 지금 들어가도 늦지 않아 보인다라고 오늘 보도했습니다. 모틀리 풀은 매출이 꾸준히 급증하고 있다는 점, 주식 분할을 앞두고 있다는 점,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미래의 순이익을 대비한 주가 수익 비율 PER은 아직 40 초반인 점, 또 다우지수 편입 가능성이 큰 점 등을 이유로 향후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매출이 꾸준히 급등하고 있습니다. 주가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 매출과 이익입니다. 특히 차세대 인공지능 전용 칩을 이 블랙웨일 출시를 앞두고 있어서 매출이 더욱 증가할 전망입니다. 엔비디아가 만들고 있는 GPU, 그래픽 처리 장치는 대용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해야 하는 AI 연산의 필수 장비로 꼽힙니다. 실적도 급성장 중에 있습니다. 실적 발표에서 지난 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262% 증가한 $260억 밝혔습니다. 이번 분기 매출은 $280억 될 전망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의 예상 266억 1,000만 달러를 상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블랙웨일 출시로 엔비디아의 매출 증가세는 배가가 될 전망입니다. 블랙웨일은 4분기부터 출시될 예정입니다. 또 PER도 터무니없이 높지가 않습니다. 주가가 $1,100를 돌파하는 등 많이 올랐지만 PER은 터무니없이 높은 수준이 아닙니다. 현재 12개월 선행 PER이 약 41배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5년간 평균 39.5배보다 약간 높은 수준입니다. 주가가 $1,100를 돌파했지만 미래 순이익을 대비하면 그다지 높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월가를 대표하는 기술주의 PER이 40 초반이면 높지 않은 편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한창 잘 나갈 때 100배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엔비디아는 현재 긴축 국면에도 불구하고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과거 5년 평균 PER 범위가 20에서 70배였다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 여전히 평균을 밑도는 수준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2차전지 관련주들이 있죠. 작년에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PER이 지금 400배, 500배, 몇 배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비해서 이 뜨거운 엔비디아가 겨우 41배예요. 또 6월 7일 주식 10대 1 분할하죠. 엔비디아는 6월 7일 10대 1 주식 분할을 단행을 합니다. 이 주식을 분할을 하는 것은 대표적인 주가 상승 요인입니다. 현재 한 주당 가격이 원화로 계산하면 약 150만 원에 가까워요. 한 주에. 그런데 6월 10일 월요일부터는 이것이 약 15만 원 정도로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식 분할로 주가가 낮아져서 개인 투자자들도 쉽게 투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데이터에 따르면 주식 분할 후의 모든 주식의 12개월 평균 수익률은 25.4%로 집계가 된 바가 있습니다. 이는 일반 주식 수익률 12%의 2배가 넘는 것입니다. 또 다우지수 30개 종목이죠. 30개 종목으로 구성된 다우지수 편입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우지수 미국의 대표 주식만 편입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다우지수에 있는 30개 종목들은 이름만 대면 전 세계인들이 다 알고 있는 미국의 대표적인 종목들입니다. 현재 미국 최대 반도체 업체 인텔이 다우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텔의 실적이 상당히 안 좋죠. 30개 종목들 중에서도 최근 3년간 가장 이 수익률이 떨어지는 1등, 2등 종목이 인텔입니다. 그러나 엔비디아가 최근에 주가가 급등을 하면서 반도체 주식의 대표 종목이 됐습니다. 또 주식 분할하기 때문에 매입도 쉬워지고 인텔을 대신해서 엔비디아가 다우지수에 편입될 가능성이 커진 것입니다. 주가가 너무 높으면 해당 종목의 주가 급등락에 지수 변동성이 커져서 다우지수의 대표성을 해칠 수 있어서 다우는 주가가 높은 종목의 편입을 꺼립니다. 그런데 엔비디아가 10대 1로 주식 분할을 발표해서 이 같은 또 위험성도 사전에 제거를 했습니다. 다우지수에 편입되면 지수를 추종하는 자금이 유입되는 효과가 있고 주가의 추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엔비디아가 추가 랠리할 가능성이 그래서 큰 것입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들어가도 늦지 않아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해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순매수 규모가 테슬라가 11억 8,500만 달러로 가장 많았습니다. 엔비디아는 그거의 반도 안 되는 5억 1,600만 달러로 세 번째였습니다. 그런데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으로 평가 금액이 늘면서 보관 금액 순위가 역전이 된 것입니다. 그동안 보관 금액, 보유 금액이죠. 1위에 올랐던 종목들이 장기간 선두를 유지했다는 걸 감안하면 테슬라도 약 4년간 선두를 유지했었습니다. 엔비디아 역시 앞으로도 1위를 지속할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엔비디아의 1분기 실적 발표 후에 글로벌 투자기관들은 일제히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가장 높은 목표 주가를 제시한 곳이 투자회사 캔터 피츠제럴드로 기존의 1,200달러에서 1,40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시티그룹은 1,030달러에서 1,260달러, 웨드부시는 1,000달러에서 1,200달러, 제퍼리스는 1,200달러에서 1,350달러로 올렸습니다. 현재 월가에서 평균 목표 주가가 1,200달러입니다. 그렇게 과학과 기술 발전, 세계 경제 발전은 지난 과거 때보다 앞으로의 미래는 더 빨리 이루어질 것입니다. 앞으로 인공지능 AI 시대에 기술주를 비롯한 반도체 기업들은 더욱 크게 성장할 것입니다. 그런 기업들의 주식을 매수해서 그 기업의 주주로서 함께 하다 보면 재산이 크게 불어날 것이에요. 항상 말씀드리죠. S&P 500은 안정적이지만 수익률 면에 있어서는 좀 모자라요. 수익률이 낮으니까 예를 들어서 패시브 ETF 세 종목을 놓고 본다 그러면 S&P 500 33%, 나스닥 100 33%, 필라델피아 반도체 33% 이렇게 투자하는 것보다는 S&P 500 비중을 조금 내리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수익률이 낮으니까. 더군다나 이 반도체 앞으로도 이 인공지능 시대입니다. 기술주 쪽을 비중을 좀 더 두고 투자를 하는 것이 수익률이 더 좋을 것입니다. 자, 이런 거 말씀드리죠. 또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투자하고 있는 삼성전자보다 에이스 미국 글로벌 반도체 이런 거라든지 필반나라든지 코덱스 미국 반도체 이런 ETF에 투자하는 것이 더 좋다든지 지금 상승장에서 레버리지 활용을 하면 더 수익이 좋다든지 이런 종목들을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려도 본인이 실행을 안 하면 끝이에요. 이런 방법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수익률이 더 좋을 것입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이 강세장에서 레버리지 종목에 투자를 하면 더욱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점. 단 80% 90% 폭락 이겨낼 수 있는 분들만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보유를 하고 있는 이 삼성전자 한 종목보다는 세계적인 반도체 종목들인 엔비디아, TSMC, ASML, AMD, 브로드컴 이런 거에 투자를 하는 것이 수익률이 훨씬 높을 것입니다. 등등 수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실행 중이신 분들 현재 수익률 만족하죠? 갈아타기 참 잘했죠? 본인이 용기 낸 거예요. 이것이 복리의 효과로 인해서 시간이 갈수록 더 큰 수익률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